네안데르탈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지난달에 네안데르탈의 비밀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냈는데 꽤 볼만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인력계에서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이미지가 180도 변한 그런 인류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이 네안데르탈은 가장 뭐라 하나 가장 다정하고 친근감 있고 인간다운 네안데르탈린으로 그려냈더군요. 거기서 나오는 샤니다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니다르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라크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쿠르디스탄 자치국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네안데르탈 유적입니다. 네안데르탈이 여기서 샤니다르라는 동굴에서 뭐 네 개체분이 적어도 네 개체분이 발견이 됐고요. 10명이었다는 가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정말 돌봄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유명한 것이 샤니다르 1번 1호입니다. 샤니다르 1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죠. 왼쪽이 관자놀이에 뭐 얻어맞은 다음에 사람한테 얻어맞았는지 뭐 다른 동물한테 다른 동물 이렇게 내팽개쳐서 거기 부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거기에 뼈가 깨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아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상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뼈가 아물 때까지 살아남았고 또 이 치아가 다른 정도로 봐. 또 두개골이 봉합선의 상태로 봐. 꽤 오랜 기간 동안 늙었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뭐 4, 50대 이야기입니다. 까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것은 왼쪽 눈이 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 눈구멍 뒤에는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대. 안확이라고 하는 이 눈동자가 눈알이 박혀 있는 그 동물 같은 거기 뒤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왜 있죠? 왜냐하면 시신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유일하게 우리 두뇌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로 시신경이 죽어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외눈 검객도 있으니까 눈 하나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못 살 것은 아니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체예요. 한쪽 눈이 실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른팔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뼈가, B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다른 왼쪽 팔이거든요. 다른 쪽 팔은 이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이 왼쪽을 한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건 오른발이죠.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심한 관절염 때문에 걸을 수 없을 걷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고통 속에서 걸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샨따르 이를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양반이 굉장히 이게 튀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류가 그 돌봄을 돌봐주고 그 서로 돌봐주는 관계였던 것은 태초 태어나서부터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오랜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류 진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게 이번에 새로 발견된 샤니다르 제트인데 이 샤니다르 제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늙은 여성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네안데르탈쯤 되면 골반뼈가 있기 때문에 성별을 추정하기는 쉬워요. 그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안데르탈인 이번에 복원한 2024년도에 나오는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네안데르탈인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지하철에서 타고 있어도 이렇게 특별하게 눈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늙은이가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라샤펠의 늙은이죠. 프랑스에서 나온 늙은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가 다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빠진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가 그냥 빠진 다음에 죽으면 그 이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이 다 이렇게 사 들어갔거든요. 합주기처럼 된 거죠. 우리 옛날에도 이 틀니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가 이제 없어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이 대신 잇몸으로, 대신 잇몸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로 늙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을 누가 돌봤을까요? 이들을 왜 돌봤을까요? 아마도 그냥 불쌍해서 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돌봐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맨 처음에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안데르탈인 1910년도 파리에 신문에서 나온 네안데르탈인인 것, 그 당시에 고인류 학자가 검증한 추정도입니다. 이 이미지를 근본으로 한 사람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라샤펠의 늙은이인 거예요. 라샤펠의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가 다 발견이 됐는데 정말 이 관절염 때문에 다 굽고 뭐 그런 뼈들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구부정하게 그린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마치 그냥 동물에서 인간이 덜 되어서 구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심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아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의 새로운 정말 한 199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그전 30년과 그전 한 100년과 그 뒤 한 30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재작년에 나온 그 제가 강추하는 네안데르 책입니다. 제가 추천서도 쓰긴 썼는데, 이 원제목은 킨드레드라는 사이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책을 이제 2년 전에 한국에서도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러면 그래 참 근데 여기서 그 말 해도 되나? 잠깐 이제 사이드로 한마디를 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의 인간성이 돋보이고 인간성의 중심을 두게 된 게 2010년도 이후 팔보가 발견한 고유전체에서 유럽인과 아시아인에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그 충격적인 연구 이후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간의 유전자 섞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이 피부도 하얘지고 거의 유럽인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접근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우리 고인류 화석을 하는 사람들은 진즉부터 2010년도 그 고유전체가 있기 이전부터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목이 쉬라 주장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전체가 훨씬 더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목이 쉰다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친척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돌봄의 흔적은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조지아에서 발견된 드마니시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또 1년에 한 100명의 고인류.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네안데르탈인보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두뇌도 크거든요. 뭐 1700cc를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여기 드만시 같은 경우는 뭐 600, 700cc니까 거의 뭐 우리의 반인 거죠. 지금 현생 인류의 반인데 어, 여기 보이시죠? 이 중에 한 명은 치아가 다 사라졌고, 그 라샤펠처럼 치아가 다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돌봄으로 상당한 기간 살아서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았던 그런 개체가 180만 년 전에도 있던 거죠. 200만 년 전에 호모속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500만 년 전에서 한 300만 년 동안, 200만 년 전까지는 300만 년 동안은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 전에
호모속이 시작을 되면서 갑자기 조지아도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180만 년 전이 되면은 그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고인류가 발견이 됩니다. 두뇌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오늘의 주제는 돌봄이잖아요. 이 돌봄, 남에 대한 배려, 서로 돌봐주는 그것, 그런 사회 관계가 인류의 글로벌화에 기여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날레디라는 동굴 유적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빡빡 기어서 겨우겨우 지나야 하는 그런 동굴 목을 두세 군데를 지나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 고인류학자들이 몸집도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 뭐죠 헬멧과 이 자의를 끌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고맙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픈 게 그게 뭐 안전하라고 헬멧과 자의를 쓴 거겠어요. 나중에 그 안에 동굴이 무너지면 나중에 시신이라도 수습하자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서 하는 발굴입니다. 여기에 수십 개체분의 고유류가 발견됐는데 이들이 도대체 거기에 왜 있을까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발견자들의 주장은 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묻었다는 거, 이 죽은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을 해서 특별한 곳에 가지고 가는 것 역시 돌봄인 거죠. 추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관계와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날레디가 정말로 무덤을 썼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따라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레디가 지금 한 2, 30만 년 전이거든요. 2, 30만 년 전엔 지금 네안데르탈린도 무덤을 썼다는 것에 아직도 사실은 조금 비판할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마 수십만 년 전 날레디가 무덤을 썼을까나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고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죽은 동료의 시체를 저렇게 동굴에 가져가서 묻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돌봄, 아, 다른 사람과 혹은 죽은 사람과 혹은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과의 관계, 서로 또 사람이 아닌 개체와의 돌봄, 그런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재밌는 연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나온, 4년 전에 나온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3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역시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이 책과 더불어 이 공감의 시대, 7년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간 프랑스 두발의 책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동물들 간의 돌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서로 다른 종끼리 돌보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점점 그런 연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돌봄은 진화의 법칙에 위배되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최적자 생존, 이기적인 유전자, 게임과 같은 그런 진화 속에서는 당연히 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모든 생물체들이 혹은 생각보다 많은 생물체들이 진화의 법칙의 위배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최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법칙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러고 어쩌면 올바른 진화는 이 돌봄과 공감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